맨체스터 시티 경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3대 0까지 보다가 저는 이거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스코어가 막 좁혀지기 시작하더니 4대 3까지 한번 갔었죠. 그렇죠. 예. 야, 역대급 경기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4골 차를 따라잡힌 아스날, 4골 차를 뒤집힌 포항, 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조심해야죠. 네. 근데 진짜 레스터가 되게 많은 긴장감을 일으켰고 경기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경기가 6대 3, 한 경기 9골이 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정말 화끈한 어떤 경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박싱데이라는 기간이 선수들의 체력을 맞아요. 갉아먹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분명 앞으로도 이러한 일정이 중반기 후반기 때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맨시티의 화력, 그냥 일정, 체력 이런 것 떠나서 그냥 맨시티가 요즘 나왔다 하면 그래 골을 정말 많이 넣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맨시티의 화력도 대단하다라는 점도 알만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톱 하잖아요. 이게 제로톱 뭐 이런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팀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고 이날은 특히나 또 수비수들도 그쵸. 득점에 성공을 했고 가짜가 언제나 진짜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인데 저는 한계가 항상 있다고 봐요. 근데 가짜 9번이 어쩔 때는 애매한 9번보다 차라리 가짜 9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맨시티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압도적이죠, 사실. 네. 그 전술을 통해서 이번에도 좋은 어떤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근데 라인업을 봤을 때 사실 약간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로드리가 핏이 좀 부족하다. 경기 핏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 네, 뭐 그런 부분이겠죠. 로드리가 제외가 됐고 페르난지뉴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페르난지뉴가 수미에 나온 순간 3선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겠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가 있고 염려가 됐고 종윤형이랑 동갑이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연장자네. 85년생 종윤형도 연장자시고. 자, 그리고 카일 워커가 4경기째 결장. 워커가 맨시티에 이적을 한 이후에 2017-18 시즌에 이적을 했죠. 그 이후에 워커가 4경기 연속 결장을 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요. 근데 워커의 어떤 결장 사유에 대해서는 뭐 에이전시 쪽 지인의 어떤 실종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그냥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피셜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워커가 계속 결장을 하고 있고 결국 이번에도 칸셀루와 진첸코의 조합으로 좀 나오게 됐어요. 칸셀루 오른쪽, 진첸코 왼쪽. 네. 근데 진첸코가 왼쪽에 있을 때 항상 왼쪽 수비가 오늘 불안하겠구나 이거 좀 암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페르난지뉴도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또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균도안이 나왔어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짜 9번이었기 때문에 균도안도 이전에 기동력이 매우 떨어져서 수비할 때 범위도 좁고 공격할 때 움직임도 넓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참 계속 뭐 나이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균도안도 이제는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베테랑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니까. 그래서 페르난지뉴의 3선 불안하고 진첸코와 균도안이 있는 왼쪽 수비 불안하고 이 라인업이 좀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 보였던 맨시티였습니다. 근데 전반에만 4대 0을 만들었어요. 그냥 쉽게 보면 전반은 맨시티 축구 교실이었어요. 맞아요. 레스터가 약간 수강을 하러 온 느낌으로 너무 쉽게 실점을 내줬는데 와, 너무 압도적이던데.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지금 45분은 맨시티 최고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쉽게 중원 우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인데 2-3-2-3으로 바뀌는 이 전술을 바탕으로 좌우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의 페르난지뉴, 좌우 중미에 있는 균도안과 데브라이너, 가짜 9번의 베르나르도 실바 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중원의 숫자를 정말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원 우위를 쉽게 점했고 박스의 숫자도 많이 들어가니까 공격진 간의 스위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아주 영리했던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 또 맨시티는 그게 후연이 잘 돼 있잖아요. 한 명이 스위칭을 해서 다른 쪽으로 빠지면 이 선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서로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이 위치에 누군가가 있겠지라고 빠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원터치, 투터치 연계가 진짜 많이 나오는 팀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플레이잖아요. 그런 플레이들이 다른 팀들도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간혹 보면 공격수들이라던가 슈팅력이 좋은 선수들은 그런 오프 더 볼을 이타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내가 슈팅을 때리기 좀 좋은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맨시티 선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이타적이에요. 참 이 패스 플레이를 보면 완성도가 있다. 팀이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날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향은 주로 이제 오른쪽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아마 레스터 시티의 루크 토마스가 왼쪽 풀백인데 좀 어린 선수고 수비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왼쪽 센터백으로 베스테르구르가 나왔는데 매우 발이 느린 선수죠. 그렇죠. 키는 크지만 레스터에서 폼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두 선수를 공략하고자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칸셀루, 마레즈 다 오른쪽으로 모여들어서 오른쪽 위주로 이제 공격을 풀었어요. 근데 이게
맨시티가 공격을 할 때 오른쪽 위주로 갔다는 거는 수비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때도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오른쪽에 많다는 거 의미하니까 네. 왼쪽의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귄도안과 진첸코가 수비를 잘해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커버 범위도 넓을 거고. 네, 근데 진첸코 귄도안은 수비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전반에는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한 게 되게 잘 풀렸는데 이게 후반전에는 약간 복선이 된 느낌도 좀 있긴 했어요. 이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트피스 이 쉬는 동안 디아스랑 라포르테가 세트피스 공격만 준비했나봐요. 진짜 와 서로 미끼 움직이 한 명 하고 네. 나머지 한 명은 이제 공간 딱 들어가서 이제 헤더 노리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안쪽 바깥쪽 중앙 계속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데 너무 완성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가 지역 방어랑 맨마킹을 이제 혼합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수비수들 말고 이제 맨마킹을 당하고 있었던 후벤 디아스랑 라포르테인데 이거를 번갈아 한 번씩 마크를 해주면서 한 명이 좀 프리하게 뛸 수 있도록 좀 도와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세트피스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었다. 시너지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레스터는 전반에 사실점을 내줄 때 진짜 수비 문제점이 심각했습니다. 삼선 구성이 일단 애매했어요. 그래요. 은디디 수마레가 주중 리버풀전 여파인지 오늘 경기에선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역습에 유용한 제이미 바디는 무리하게 나왔다가 리버풀전 도중에 햄스트링 통증을 느끼고 이날 경기는 아예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발은 틸레망스와 듀스버리 홀의 조합이었는데 둘 다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삼선 미드필더 두 명이 공격적이니까 수비 커버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수비진이 아예 붕괴된 상황입니다. 오른쪽 풀백 뛸 선수가 없어서 오이브라이튼이 나왔고 센터백 아마티아 베스테르고르가 나왔고 왼쪽 풀백 루크 토마스 주전 백포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네요. 예. 주중 카라바오컵 리버풀전에서 히카르도 페이라랑 찰라르 세인지가 또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경기 뛰다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야 이거 연장이 아니죠.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으니까 이거 레스터가 사실 지난 리버풀한테 진 게 진짜 큰 그쵸. 패배였어요. 여파 좀 깁니다 이거는. 주전들 예. 무리해서 게다가 훈련도 막 하루 이틀 한 선수들도 쓰다가 오히려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빠지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으니까 팀 사기도 저하되고 결국 이날 경기는 그 리버풀전의 여파 때문에 라인업도 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삼선 구성이 애매해진 거랑 안 그래도 수비진에 부상자가 있는데 이 수비진에 부상자가 더해지면서 완전하게 더 붕괴가 된 거. 이 두 가지 다 카라바오컵 운영을 잘못한 로저스의 탓이에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그와 이 카라바오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배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고 카라바오컵에 집중하기로 했으면 잡았어야죠 그거. 결과를 가져와야죠. 그럼요. 잡았어야죠. 3대1까지 이기고 있었던 경기를 도중에 이에나초를 갑자기 투입하고 백5로 바꾸면서 내려서는 선택을 한 로저스의 필패가 됐거든요. 진짜 이거는 악수가 됐기 때문에 결국 카라바오컵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에서 선수들이 갈린 나머지 주말 리그 경기까지 여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로저스 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트피스인데 백4는 지역 수비를 하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대인 수비에 집중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보면 틸레망스가 176인가 8인가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라포르테 아니면 막 디아스를 맡고 있고 이에나초가 또 센터백을 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맨시티의 장신 수비수들한테 레스터의 수비진이 마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이 마크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 세트피스 장면을 봤는데 이 후벤 디아스나 라포르테가 그 형철이가 말한 것처럼 작은 선수들이 마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킥이 되는 순간부터 공에 대한 시야가 너무 확보가 잘 돼 있어요. 그냥 쉽게 떴어요. 그 마지막에 헤더로 마무리 지었고 시야가 너무 확보가 돼 있어. 이날 실점의 절반이 세트피스가 빔이었어요. 예. 일단 그 틸레망스가 라포르테 잡다가 페널티킥 내준 거. 그쵸. 마레즈가 골 넣은 거. 이거 예. 세트피스 코너킥 실점이 수비가 빔이었고 예. 마지막 5번째 라포르테에게 실점한 거랑 6번째 스털링에게 실점한 거 두 차례 다 코너킥이었죠. 맞네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레스터가 매 경기 세트피스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금 문제인데 이 경기는 특히 그게 큰 화두가 됐습니다. 자, 후반에 레스터가 근데 변화를 줬는데요. 아요세 페레스를 대신해서 카스타뉴를 넣었는데 이 투입을 이유로 레스터는 후반전에 4-1-4-1랑 5-4-1의 형태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썼습니다. 올브라이튼 선수가 공격할 때는 오른쪽 윙으로 올라가고 수비할 때는 오른쪽 윙백으로 내려와서 5-4-1과 4-1-4-1의 이 변화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변화 덕에 5백을 바탕으로 수비할 때는 내려서니까 5백은 적어도 스토퍼들이 좌와프 스페이스에 일단 서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조금이나마 백4를 쓸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되죠. 그리고 맨시티가 2-3-2-3 형태로 3톱 넓게 서고 가운데 공간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들어가는 그래서 2-3-5처럼 들어가는 방식인데 레스터가 5백으로 내려서면서 5명 1대1로 그러네요.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전술상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메디슨의 위치 변화인데 전반전에 메디슨은 공격형 밀필더로 나왔는데 주로 왼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요세 페레스가 또 중앙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메디슨이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좌우 공격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로저스 감독은 메디슨을 공미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하지 않고 아예 오른쪽 공미 내지는 오른쪽 윙에 가깝게 배치를 했어요. 메디슨이 그 자리로 가니까 메디슨이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맨시티의 취약점이라 볼 수 있는 왼쪽을 조금 더 메디슨이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고 후반전 들어서는 메디슨 잘하더라고요. 탈압박이랑 드리블 전개 너무 잘했죠. 그리고 메디슨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에만 집중됐던 레스터의 공격이 좌우로 이제 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중심으로 메디슨이 진짜 팀 역습을 철저하게 이끌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의 왼쪽 불안점, 진첸코, 균도안, 특히 진첸코가 아주 심하게 털렸고요. 페르난지뉴도 수비 커버를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반 갈수록 시간이 될수록 좀 더 그런 스태미너라던가 순발력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보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루크먼 선수도 이날 전후반 내내 좋았는데 반스 때문에 그동안 오른쪽에 나왔을 때 애매했다가 다시 주 포지션인 왼쪽 윙포드로 나오니까 본인의 드리블, 운반, 킥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동안 맨시티는 아니랬어요. 4대0을 전반에 만들어 놓으니까 아마 맨시티도 앞으로의 일정 생각해서 우리가 좀 그냥 적절하게 안배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레스터를 굳이 압박하지 않고 후방에서 볼을 되게 느리게 돌리면서 상대가 따라 나오면 그때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택했습니다. 네. 근데 맨시티의 생각과 다르게 레스터는 후반전에 전술을 바꾼 채로 나왔고 그 시간대 맨시티가 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레스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레스터가 변화된 채로 자신들의 경기하려는 걸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맨시티가 그 시간에 너무 자유롭게 풀어지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레스터가 야 우리 이제 된다.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오른쪽 공격을 후반전에 해보자. 이거를 하는 순간 맨시티는 아예 이 전술 변화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아예 압박도 하지 않고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레스터의 오른쪽 공격을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말았고 그러는 동안 55분, 59분, 65분에 연속 득점을 레스터가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전에 풀렸는데 독이 된 로저스의 수비 전술과 교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죠. 근데 라포르테한테 4분 만에 또 코너킥 실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쫓아갔다 싶었을 때 다시 두 골차가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디아스가 헤더를 하고 뛰어들어가던 라임 스털링이 또 골을 넣으면서 6대3 세트피스에서 두 방을 또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경기 레스터의 패인은 세트피스 실점이 첫 번째, 그리고 로저스의 달라지지 않는 수비 전술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카라바오컵의 잘못된 운영과 리스크 때문에 이날 경기에 베스트가 나오지 않은 점. 맞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세 가지가 레스터한테는 큰 탓이 됐고 빌미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네 번째 어떤 이유는 분위기가 한창 좋았잖아요. 그리고 라포르테한테 실점을 하면서 5대3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레스터가 괜찮았어요. 그럼요. 본인들의 공격이 풀리는 걸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 교체를 틸레망스를 빼고 차우더리를 넣었습니다. 차우더리는 예상 그대로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틸레망스는 빠지게 되면서 원래 틸레망스가 탈압박, 볼 전개, 공격가다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틸레망스가 없으니까 빌드업이 안 되잖아요. 이 팀 알잖아요. 틸레망스 부상으로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윙에 있던 메디슨이 빌드업이 너무 안 되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관여돼야 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메디슨이 공격을 그렇게 잘했는데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은 공격을 이끌 선수가 레스터는 아예 없어졌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세트피스에서 한 방 더 맞으면서 레스터는 그냥 또 후반전 마지막 시간은 허무하게 3대6의 대패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3실점 한 게 조금 깨림칙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퇴근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너네 후반전에 왜 이렇게 안해냈냐 이랬겠죠. 다시 도망가는 스코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6대3의 스코어는 맨시티 팬들에겐 또 재밌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로저스는 이 똑같은 문제예요. 수비 문제, 세트피스 문제, 그리고 이번엔 또 악수가 된 후반전 중반의 교체. 탈곡기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또 탈곡기를 다루기도 전에 경질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요. 레스터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로저스가 너무 큰 패착입니다.